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직장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픽은 고용노동부가 이번 달 중순에 어떤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는 블라인드 앱을 통해서 2030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바로 회사의 임금 정책과 관련된 조사입니다. MZ세대 다니는 회사에서의 임금 책정에 있어서 만족하고 있었나요? 이번 조사를 보면 그 MZ세대에서 현재 회사의 임금 결정 기준 구조를 공정하지 않다라고 답을 한 게 86%나 됐습니다. 공정하다는 응답은 5%에 그쳤습니다. 그러면 공정하지 않다라고 본 이유가 뭐였나요? 네, MZ세대는 공정을 기준으로 삼는다, 공정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월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업무 성과를 보고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 이런 응답이 가장 높았던 거고요. 2위는 담당 업무, 다음으로는 개인 역량, 이런 기준들을 제시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현재 임금 결정 근거를 근속 연수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재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온 거네요.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근속 연수 말씀하신 기준으로 연차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보상 체계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조사에서 성과와 무관하게 보상을 하는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하면 오히려 바보가 된 기분이다.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력만 쌓인다고 일을 무조건 더 잘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따라서 승진까지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는 거죠. 경력과 능력, 업무 성과가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맞아요. MZ세대는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공정한 보상 그리고 근로시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바로 이 MZ세대 구직자에게 괜찮은 일자리 판단 기준을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1위가 워라밸 가능한 일자리 답이 나왔고요. 근소한 차이로 2위가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자리가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MZ세대가 기성세대보다는 공정이라는 가치에 더 민감한지, 얼마나 더 민감한지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이렇다 보니까 회사의 주축 인력이 되고 있는 MZ세대가 직접 회사에 다양한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고요? 네, 그런 특성이 현장에서도 좀 반영이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에 입사한 지 한 4년 정도 된 직원이 성과급 산출 방식, 계산법을 밝혀라 이렇게 바로 최고 경영자에게 이메일로 묻는 일도 있었고요. 공공기관의 MZ세대 직원 모임은 비정규직을 직고용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런 상급 노조에 오히려 좀 반발하는 그런 반대 광고를 게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결과만이 아니라 어떤 과정의 공정성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기성세대와는 다른 가치관,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MZ세대. 앞으로 우리 노동시장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기존에 말씀하셨던 MZ세대가 공정에 좀 민감한 세대이다 보니까 단순한 어떤 연공 서열에 따른 그런 기준을 좀 부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직무 성과에 좀 걸맞는 보상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상 체계를 바꿔달라 요구가 있었고, 실제로 지난해 LG전자와 SK 같은 기업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깜깜이 성과급 산정 방식을 계속해서 불만을 제시하자 성과급 제도를 좀 새롭게 내놓기도 했고요. MZ세대는 무엇보다도 또 실리를 중시한다고 하는데 획일적으로 같은 시간에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좀 유연하게 어떤 개인의 시간, 노동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시스템적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각 회사에서 그래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을 계속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MZ세대들의 가치관에 발맞춰서 노동시장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 어떤 주제 가져오셨나요? 네, 요즘 날씨가 아주 완연한 가을. 그렇죠. 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예, 하늘은 높고 맑습니다. 그런데도 피로감이 좀 오히려 더 느껴지고 무기력한 느낌 이런 게 든다면 가을 탄다라고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가을 타는 거 아니에요? 가을 타는 것이기는 한데 이 가을 타는 이 우울한 기분이 지금만 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생각을 해보니 지난 봄에도 지난 여름에도
이런 증상이 계속됐었다면 가을 탄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아, 좀 더 자신의 어떤 생활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제 마음의 병이 들어서 여러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요. 직장인들은 뭐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을 법한 증후군 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가을 타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증후군들이 있나요? 일단은 제일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얼굴은 웃고 있지만 네. 이 마음속은 굉장히 좀 무거운 그런 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스마일. 네, 그렇죠. 회사에서 내 감정에 솔직하기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뭐 쉬운 일을 어렵게 비논리적으로 하려고 드는 직장 상사, 화가 나 있지만 또 웃으면서 네, 이렇게 답을 해야 할 경우가 있죠. 또 상사가 이제 퇴근을 한 후에 전화를 해도 그만 하고 말하고 싶지만 네, 하고 또 정중하게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속으로는 좀 우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도 뭐 겉으로는 또 좋은 모습 보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 사로잡혀서 웃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사실 직장인들 대부분이 다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전문가들은 이 상태가 너무 오래되면 뇌의 시상하부가 영향을 받아서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네요. 그러면 이런 증상을 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답한 마음을 이제 전문가와 한번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혹은 자신의 감정을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친구나 가족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그렇게 타들어가는 속을 너무 감추기만 하면 진짜로 이제 제밖에 남지 않을 수 있으니 이럴 때는 한 번쯤 떨쳐내기 위한 노력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직장인 분들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말씀해 주셨고 또 어떤 증후군이 있나요? 네,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성과가 없으면 직장에서 왠지 내가 좀 자리가 좀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부담감을 계속 느끼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불안감으로 또 일, 계속해서 일에 좀 매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일의 중독까지 느껴지는 그런 현상을 바로 슈퍼 직장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성공에 대한 열망, 본인이 신나서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 슈퍼 직장인 증후군의 경우에는 그런 성취감보다는 불안, 공포, 이런 감정 때문에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이제 밀려나지 않으려면 많은 일을 내가 계속해서 떠안아야 된다. 이제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지속해서 만성적인 피로 증후군이 이제 동반될 수가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서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실 뭐 가장 좋은 건 그 일하는 시간과 이제 여가를 좀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서 네. 여기까지는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좋은 건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24시간 내내 그런 일에 둘러싸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좀 약속을 잡거나 또 일과는 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면 좀 시간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을 정말 쉴 새 없이 오래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눈이 좀 침침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있죠. 보통 눈 빠질 것 같아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네. 이때 보면 한참 뭔가에 집중하다 보면 눈이 아프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온종일 쉴 틈 없이 이제 업무에 좀 시달리고 나면 이제 눈이 피로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좀 시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거나 이제 사물이 좀 겹쳐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렇듯이 이제 눈이 침침한 증상이 오래가고 충혈이나 염증이 자주 생기는 증상을 만성 침침 증후군이라고 이제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르티솔 등 특정한 호르몬의 분비량이 늘면서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거라고 하는데요. 모든 해결책은 일단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한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누구보다 가장 배려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